그래도 제가 젊었을 때 이력서 보내면 뭐 답 들어오고 뭐 골라서 가고 뭐 그랬는데 한 군데도 답이 안 오는 거예요. 단 한 군데도. 가장으로서 내가 뭐 메꿔야 될 그런 게 있는데 하늘이 노랗더라고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장이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하루에 16시간을 일한 거예요. 그 야외에서 겨울에, 지난 겨울에 정말 추웠는데 뭐 7, 8시간 일을 하면 그때부터 몸이 얼어붙어요. 그래서 근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이걸 임시 방편으로 할 수는 없다. 내가 뭔가를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. 네, 안녕하십니까. 끊임없이 도전하는 도전가 권경민입니다. 제가 이제 외국에 젊었을 때 좀 나가서 그때 학교 다닐 때 거기서 맥주 맛을 좀 보면서 맥주가 이런 맛이 있어? 이런 색깔의 맥주가 있어라는 걸 그때 이제 보고 느낀 거예요. 그래서 다양한 맥주를 즐기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생각한 게 나는 맥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처럼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. 근데 그런 정보가 너무 없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어. 그래서 제가 그 맥주야 놀자라는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키우기 시작하고 블로그도 쓰기 시작한 거예요. 맥주에 대해서 블로그도 쓰고 그렇게 하면서 맥주에 대해서 좀 그런 정보도 좀 공유하고 나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. 그때부터 이제 맥주를 시작을 한 거고요. 그 당시 제가 이제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그 작은 양조장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. 막 생겨나는데 판로를 확보를 못해서 거의 뭐 문을 닫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공장 가동률이 뭐 10% 미만인 것들도 많고 그래서 나도 맥주 사업을 하고 싶은데 무턱대고 양조장을 차렸다가는 큰일 나겠다. 그러면 내가 만든 맥주를 소비할 수 있는 일단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고 양조장을 인수를 하자. 그 계획을 세운 거고요. 그래서 이태원에 1호점을 냈어요. 1호점을 냈는데 그때 이태원이 막 뜰 때 2016년에 오픈하고 5개월 만에 한 달 매출이 1억 2천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 연 매출이 아니고 월 매출이. 이제 이렇게 해서 매장을 더 늘려서 그 다음에 이제 양조장을 인수하자라는 계획을 세우게 된 거예요. 이게 너무 잘 되니까 이거를 내가 왜 굳이 가맹을 줘? 내가 하면 되지. 라는 이제 욕심을 내게 됐고 그렇게 사업을 무리하게 키우다가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했죠. 약간. 그러다가 이태원에서 미군들이 평택 기지로 다 이전을 합니다. 이태원 상권이 완전히 이제 무너진 거예요. 그러고 있다가 코로나가 딱 덮친 거죠. 완전히 이태원 상권, 다른 상권들이 다 동시에 무너지니까 규모가 있다 보니까 한 달에 그걸 커버해야 되는 경비가 워낙 크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. 사업을 다 정리하게 된 거죠. 나의 이런 뭐 외식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라든가 이런 데 한번 이력서를 막 엄청나게 보냈어요. 이력서를 보냈는데 젊었을 때 이력서 보내면 뭐 답 들어오고 뭐 골라서 가고 뭐 그랬는데 한 군데도 답이 안 오는 거예요. 단 한 군데도. 나이 앞에는 장사가 없구나.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장이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찾아보니까 나이 뭐 이런 거 경력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물류센터, 쿠팡 물류센터 일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됐어요. 그 야외에서 지난 겨울에 정말 추웠는데 옷을 막 7겹을 껴입고 일을 해도 뭐 7, 8시간 일을 하면 그때부터 몸이 얼어붙어요. 일을 하니까 그래도 뭐 한 4, 500 가져가게 되더라고요, 집에. 당장은 급한 불은 끌 수가 있는 상황이 됐어요. 근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이걸 임시 방편으로 할 수는 없다. 온라인 시장에 내가 강의를 개척해보자. 내가 강연 섭외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온라인에서 강의를 하자. 내가 강의를 만들어서 뭐 채팅방 만들어서 거기도 강의도 하고 이제 무료 강의도 하고 뭐 독서 모임도 제가 운영하고 하면서 이게 또 되더라고요. 제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자기개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책을 쓰고 제가 퍼스널 브랜딩을 했던 거 있었기 때문에 그게 먹혔던 거예요. 배운다는 거는 자기 개발, 자기의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수익화의 목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. 배움에 있어서 나이를 핑계 삼고 나이를 장벽으로 삼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. 우리가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배워야 되고 더 빨리 이해할 수가 있어요. 우리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내가 배운 정보들 그리고 내 삶의 경험을 같이 녹여서 그거를 가지고 뭔가로 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 베이스가 되는 게 배움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제가 2013년에 그렇게 처음 이제 그런 걸 시작했을 때도 그때 저는 블로그를 어떻게 개설하는지 네이버 카페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런 걸 그때부터 강의도 찾아다니고 개인들이 진행하는 강의들 있잖아요. 그 다음에 이걸 키우기 위해서 마케팅 강의도 듣고 온라인 강의도 듣고 유튜브도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많은 부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지금 내가 뭘 공부하지, 뭘 배우지를 걱정하세요. 근데 그거를 밖에서 돌아보시면 안 되고요. 나를 돌아보시면 내가 살아왔던 나의 인생의 경험, 내가 회사에서 했던 일, 내가 사업하면서 했던 일이 나의 콘텐츠예요. 결국은 나의 경험이 나의 지식이 나의 콘텐츠가 됩니다.
그러면 그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거를 공부하시면 돼요. 새로운 콘텐츠를 공부하실 게 아니라 노하우를 가지고 그 지식을 상품으로 만드는 방법, 그거를 마케팅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셔서 자기 영역을 새롭게 개척하실 수 있다고 봐요. 외국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이커머스는 많이 얘기하잖아요. 온라인상에 상거래하는 거. 이제 이커머스가 아니라 K-커머스예요. knowledge commerce. 우리의 지식을 거래하는. 지금 이제 우리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. 그랬을 때 그 지식 거래에서의 주체는 나기 때문에 나라는 상품을 갈고 닦는 것이 바로 자기 개발이라는 거죠. 이제 앞으로는 내가 언젠가는 기업을 떠나던 내 사업체를 접던 떠나야 할 시간은 오잖아요. 우리 젊은 분들도. 그랬을 때 상품화할 수 있는 거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 나라는 상품을 이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듯이 상품을 연구하고 투자하고 개발을 해야 돼요. 그랬을 때 이 상품이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거지,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갈고 닦지도 않은 나를 내놨을 때 이 시장에서 내가 이길 수가 있을까요? 없죠.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일수록 나를 갈고 닦으셔야 돼요. 나를 자꾸 개발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시면서 변화의 시간이 왔을 때 옮겨 타시면 이미 나는 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상품화가 되어 있는 거죠. 상품들에 비해서 내가 실패하고 좌절한 그런 경험이 없다면 성공할 수 없어요. 처음에 현대에서 포니를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 제네시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. 에쿠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. 저도 처음 제가 했던 그런 실패들, 처음 썼던 책 굉장히 부끄럽고, 하지만 그게 없었다면 내가 오늘 지금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우리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실패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. 그게 앞으로 나가는 자산이 되고, 어느 누구도 그런 실패와 좌절이 없이 그 자리에 가신 분들이 없다라는 거, 그거를 마음속에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만약에 그분들이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만약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,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는 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, 나하고는 상관없는 다른 나라 이야기인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,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이라도 마음속에서 나는 그래 나도 할 수 있어, 저 사람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이 생기신다면 바로 행동에 옮기셨으면 좋겠어요.